슈퍼전대 시리즈의 10번째 시리즈로 중국에 전류한 일본인 고아 히키 아게샤를 스토리의 모티브로 하여 가족과 이별한 아픔을 테마로 잡은 슈퍼전대다. 일본에서는 전작 전격전대 체인지맨이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작품이었기 때문에 약간 평가절하된 면이 없지는 않으나 방송 시간대가 토요일 오후였음에도 최고 시청률 16.3%를 기록하는 등 결코 인기가 적은 편은 아니었다. 최후반에 등장하는 반플래시 현상으로 인한 긴박감은 본작이 슈퍼전대 시리즈 중에서도 상당한 수작으로 취급되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여서 인기 상승에 한몫했으며, 최종화에서 개조실험 제공 메스와 마지막 결전을 벌이는 와중에조차 플래시맨이 지구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을 초 단위로 표시하는 연출은 아직도 수많은 사람이 기억하고 있을 정도다. 부모님과 만날 수 있던 사람은 여성 멤버인 사라 한 명뿐이었고, 결국 반플래시 현상 때문에 애써 지켜낸 지구를 떠나는 마지막 장면은 문자 그대로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슈퍼전대 시리즈 사상 가장 슬픈 장면 중 하나이다. 이 인상 깊은 최종화 덕분인지 슈퍼전대 35주년 특별 프로그램에서 슈퍼전대 제작 스태프들이 뽑은 인상 깊었던 최종화 새 작품에 당당하게 들어가기도 했다. 레드 플래시 진역의 배우 타루미 토타는 인터뷰에서 초신성 플래시맨이 한국에서 타 슈퍼전대보다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던 이유를 작품 전반에 흐르는 가족애라는 테마가 한국인의 감수성을 자극해서 일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이전 작품까지는 한 대의 로봇으로 계속 싸우며 무기를 추가하고 강화하거나 신기술을 개발하는 전개였으나 슈퍼전대 시리즈 사상 최초의 2호 로봇 플래시 타이탄이 등장한 본작 이후로는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메카가 등장하거나 비밀리에 개발하던 신형 메카가 투입되는 전개가 자주 등장한다. 설정상 플래시맨 멤버들은 지구 태생의 지구인이지만 자란 곳은 플래시성이기 때문에 슈퍼전대 시리즈 최초의 외계인 히어로라고도 볼 수 있다. 멤버 개인의 파이팅 포즈가 매우 특별하게 등장하는 전대이기도 하다. 검은 배경에 개인의 프리즘을 크게 띄우고 잔상 효과까지 적용한 상당히 화려한 포즈라 그 자체도 임팩트가 큰데다 멤버 배열 2-3회로 등장이 적었던 것도 그 임팩트를 더 크게 각인시켰다. 이전까진 슈트의 공통 디테일로 바디라인을 살리기 위해 흰색으로 포인트를 줬지만 본작에서 최초로 목부터 다리까지 검은색을 채택하여 디자인했다. 여성 멤버의 슈트가 하이레그인 마지막 작품이며 그전까지 수영복을 연상케 하던 여성 멤버들의 복장은 다음 작품인 광전대 마스크맨부터 스커트를 추가한 형태로 변경된다. 옐로우 컬러를 배정받는 멤버는 남성의 경우 개그 캐릭터, 여성의 경우 여장부나 말괄량이 타입의 캐릭터가 많은데 옐로우 플래시 사라는 사춘기 소녀를 연상시키는 매우 여성스럽고 감정 표현이 풍부한 캐릭터이며 오히려 청소년 캐릭터에 자주 배정되는 컬러인 핑크가 강인한 여전사이며 이따금 코믹한 면모가 드러나고 때로 모성애까지 엿보이는 루에게 돌아갔다는 것이 본작의 특징 중 하나이다. 1989년 대형 팬더에 의해 지구방위대 후레시맨이라는 이름으로 슈퍼전대 시리즈 중 최초로 수입되었다. 최초로 수입된 만큼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인기를 자랑했고 대형 팬더는 이에 탄력받아 바이오맨, 마스크맨 등의 슈퍼전대물과 스필반 같은 메탈 히어로물을 수입 제작하기도 했으며 다른 제작자에서도 후레시맨의 대박에 자극을 받은 나머지 후발주자로 울트라맨 시리즈들의 타 작품들도 함께 수입하는 계기가 된다. 후레시맨이 얼마나 대박이었나 하면 대형 팬더에선 후레시맨 작품 하나만 가지고 상대에 무려 40억 원이라 매출을 올렸을 정도로 엄청나게 흥해서 VHS 비디오 매체를 발매하는 회사 중 최고의 주가를 올리는 회사로 급성장하기도 했다. 후레시맨은 과거 개조실험 제공 메스에게 납치당한 5명의 아이들이 20여 년 동안 플래시벨에서 수련을 마치고 지구로 돌아오면서 결성된 팀이다. 지구 출신의 지구인이지만 플래시 성인들의 손에 자라며 메스 제국에 대항하기 위해 가혹한 환경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특권을 받아 인간을 초월한 신체 능력을 갖고 있다. 토키무라 박사는 타임머신의 시공간을 넘나드는 능력과 탁월한 과학적 역량으로 플래시맨의 든든한 우군이 되었고 정서적으로는 부모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해준 사람이다. 아이가 유괴당할 당시의 충격으로 부부 모두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 토키무라 박사 본인은 아들을 잃었다고 굳게 믿고 있었으나 우주선에서 내뿜는 전파 때문에 쇼크로 전후 상황에 대해 명확히 떠올리지 못했고 아내인 세츠코는 당시 기억이 완전히 지워져 자신에게 미도리와 카오리 이전에 자식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머릿속에서 사라졌다. 최종화에서 자신의 첫째 자녀가 바로 사라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만 반플래시 현상으로 더 이상
이상 지구에 머물 수 없게 된 플래시맨이 지구를 떠나며 감격적인 성공은 안타깝게도 끝내 이루어지지 못한다. 개조 실험 제고 메스는 먼 옛날부터 우주 정복을 목표로 생명체가 풍부한 행성을 침략하여 비인도적 실험을 무수히 반복해왔다. 라데우스는 초신성 플래시맨의 적 집단인 개조 실험 제공 메스의 지배자다. 얼굴은 일부의 금이가 흰 가면을 쓰고 바이오 메카니컬을 방불케 하는 갑주를 두르고 있다. 전 우주를 돌아다니면서 파괴를 일삼아 자기 자신을 전 우주 최강의 완벽한 생명체로 만들어 전 우주를 지배하려는 야망을 이루려는 야심가이다. 감정이 고조되며 가끔 가면의 일부를 떼어 시뻘겋게 충혈된 한쪽 눈을 보여준다. 중반부 15화부터 우주에 있는 사카우라와 에일리언 헌터를 소환하여 이들로 하여금 실험 재료를 모아오도록 파견시키기도 하며 플래시맨을 공격하도록 작전 지휘도 맡기기도 한다. 캐프렌의 지시로 잘 깃더니 에일리언 헌터의 캐라우를 잡아먹으면서 결국 사카우라와 보 가르단이 메스 제국의 반란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후반부 44화에서 반란을 일으킨 에일리언 헌터 3명을 잡아다가 자신의 유전자를 이용해 리 캐프렌으로 하여금 이들을 데우스 수전사라는 보다 강력한 괴물로 개조하도록 지시한다. 숨겨온 비밀은 바로 지난 수백 년간 수많은 대박사들한테서 개조 수술을 받아왔다는 점과 말 그대로 과거 캐프렌 이전에도 대박사들이 있었던 비밀이 들통나 버렸다. 48화에서 사카우라와 보 가르단이 라보네에 잠입해오자 이들에 대항하다가 카우라와 가르단의 협공에 당해 산산조각 나버린다. 리 캐프렌은 작전 사령관이자 두뇌를 담당하며 간부들의 직속 상관이다. 우주 최고의 두뇌를 자랑하며 지금까지 유전자 신디사이저로 많은 생명체들을 개조했다. 자신이 만든 부하들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받고 있으며 최고 자리에 있는 라데우스보다도 더욱 충성을 받고 있다. 자신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있는 에일리언 헌터의 수장인 사카우라와는 정적으로 발전하며 카우라가 점점 자기 지시를 따르지 않게 되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틀어지게 된다. 플래시맨에게 계속 밀리기만 하는 걸 데우스에게 추궁당하자 28화에서 레이가르스를 자기가 키운 에너지 플라워로 강화시키기도 하고 29화 30화에서 레이 원더, 레이 네페를 요소사로 개조하기도 한다. 캐프렌은 라데우스에 의해 300년 전에 납치당하여 행방불명된 지구인이며 데우스 자신을 우주 최강의 생명체로 개조시킬 대박사로 만들기 위해 수술과 생명 개조 실험으로 길러낸 존재다. 김민종을 닮았다. 실제 배우의 노메이크업 얼굴을 보면 이해가 안 가지만 이상하게 리케프렌 분장을 하면 닮아진다. 원더는 검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프리즘 성검을 쓰는 레드 플래시와의 라이벌 구도가 형성되어 있다. 50년에 한 번 원더의 원료인 5마리 우주 생물의 바이오 리듬이 일치하면 막강 파워를 발휘하는데 이때 애검 킬러 세이버를 만들어 롤링 발카니건 목원 다 튕겨내었다. 요수사로 강화되어 요수사 원더라로 변신할 수 있게 된다. 인간의 이목구비가 사라진 상당히 무서운 외모가 된다. 본 작품의 기획 당시 레드 플래시 역으로 캐스팅 후보였는데 결국 레드의 배우는 타루미 토타가 캐스팅되었고 해당 배우는 악역 레이 원더 역을 맡게 되었다는 비화가 있다. 원더는 초수전대 라이브맨에서 성우와 배우 모두 닥터 캠프를 맡는다. 네펠은 옐로 플래시 사라와 함께 작중 미모 1, 2위를 다투었다. 짧은 적 진영 캐릭터들은 최후 가운데에서도 특히 비극적인 최후로 자주 입에 오르내린다. 악당인데도 굉장한 미모를 자랑해서 전대물 용사들보다 네펠을 응원하기도 했다. 네펠라로 변신했을 때의 모습이 39화에서 한번 바뀌었는데 당초에 변신한 모습이 너무 귀엽게 생겨서 아이들이 겁을 내지 않자 한층 사납게 생긴 모습이 종반까지 이어지게 된다. 플래시맨보다 3년 전에 방영되었던 과학정대 다이나맨에서는 히로인 다이나 핑크였고 그보다 이전엔 울트라맨 80에서 호시 류코 역으로 출연했었다. 가르스는 플래시맨의 롤링 발칸을 2번씩이나 맞고 버티다가 겨우 쓰러질 정도로 중에서 최강의 맷집을 선보일 정도다. 우르크는 늑대, 키라트는 여우 유전자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하그는 에일리언 헌터 4인 중 체구가 가장 작은 일원으로 4인조 중 홍일점이다. 사카우라는 대한민국에서 슈퍼전대 시리즈의 포스와 카리스마 있는 악역을 논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이후 초수전대 라이브맨의 최종 보스인 대교수 비아스로 나온다. 프리즘 플래시는 플래시맨 5명이 왼손에 장비하고 있는 변신용 프레스다. 롤링 발칸은 레드 플래시가 가진 레드바를 중심으로 다른 4명의 발칸포를 합친 게틀링 포 형태의 무장이다. 촬영용
착용 소품이 크고 무거웠고 포신을 회전하는 것도 슈퍼 전대 시리즈 필수한 무기 중 역대급으로 힘들고 어려운 작업이 요구되었다고 한다. 라운드 베이스는 초신성 플래시맨에 등장하는 기지다. 일본의 어느 산속에 착륙한 뒤 그곳에서 최종화까지 미동도 하지 않는다. 플래시킹은 탱크 코만도 Z 델타 Z 시커가 합체해서 완성되는 로봇이다. 마무리 기술은 슈퍼 코즈모 플래시로 높이 점프한 후 고속으로 2회전하면서 생긴 힘으로 적을 가르는 기술이다. 플래시맨 5인이 탑승하지 않으면 발동하지 않는다. 탱크 코만도는 레드 플래시가 다른 탱크로 무작은 미사일 2개, 주로 300km의 속도로 땅을 달리지만 합체 시 하늘을 마하 3의 속도로 난다. 합체 시 머리와 몸통이 뜬다. Z 델타는 그린 플래시와 옐로 플래시가 타는 전투기로 무장은 델타 빈포, 최고 비행 속도는 마하 10.2, 합체 시 오른팔과 오른다리가 된다. Z 시커는 블루 플래시와 핑크 플래시가 타는 조기 경보기 형태의 정찰 전투기로 무작은 2연발 레이저 포인 시커빔이다. 합체 시 왼팔과 왼다리가 된다. 플래시 타이탄은 초신성 플래시맨의 주역 2호 메카로 마치 옵티버스 프라임을 생각하게 하는 거대 트레일러의 모습이다. 시속 280km로 달릴 수 있으며 우주 비행도 가능하다. 우주 비행 시에는 트레일러에서 날개가 전개되어 비행을 돕는다. 전부의 붉은 트럭은 타이탄 보이로 후부의 트레일러는 그레이트 타이탄의 본체로 변형된다. 그레이트 타이탄은 후부의 트레일러와 타이탄 보이가 합체한 형태로 61.1m에 1113톤으로 수전사보다 월등히 크며 적은 압도적인 크기 차이에 당황해서 공격하지 못한다. 플래시킹 타이탄 보이와는 잘 싸우는 수전사들도 그레이트 타이탄이 등장하면 덤비지 못하고 굉장히 두려워한다. 심지어 그레이트 타이탄의 차성대인 수전사 더 지라이카는 그 압도적인 크기에 겁을 먹고 엉덩방아까지 찢는다. 다음 플래시 현상은 플래시벨에서 자란 자가 장기적으로 타 행성의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여 생기는 거부 반응이다. 지는 플래시맨의 리더로 레드 플래시로 변신한다. 한 살 때 메스로 납치된 멤버들에 반해 지는 유일하게 3살 때 납치되었으므로 일행 중 최연장자이고 플래시맨 5인의 리더이다. 플래시 상인들이 거주하는 플래시별 본성에서 자랐으며 리더의 자리에 걸맞게 개조 실험 제공 메스로부터 지구를 구한다는 강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고 실력 또한 매우 출중하다. 전투력은 설정상 다른 플래시맨 4명이 힘을 합쳐도 이길 수 없을 정도로 강하다고 하며 작중에서도 다른 멤버들에 비해 강한 면모를 많이 보여줬다. 메스의 주요 간부들인 원더와 레페, 에일리언 헌터의 카우라도 진의 손에 쓰러졌다. 다이는 2살 때 에일리언 헌터에 의해 유괴되었으며 바이산 투성이라 힘이 없으면 살아가기 힘든 위성 그린 스타에서 자랐다. 동은 1살도 안 됐을 때 에일리언 헌터에 의해 유괴되었으며 사막으로 둘러싸인 위성 블루 스타에서 자랐기 때문에 물 한 잔만으로도 30일을 버틸 수 있다. 정신적으로 강하기는 하나 남자 멤버들 중 가장 어리기 때문에 덜렁대는 편이며 여자의 약한 면도 있다. 사라는 플래시벨의 위성 중 가장 추운 옐로 스타에서 자랐기 때문에 지구의 겨울은 춥다고 느끼지 않으며 플래시벨 복장에서 알 수 있듯이 주위에 강하다. 롤링 발칸을 발사하기 전 적의 약점을 찾아 조준하는 것도 사라의 역할이며 플래시킹의 코스모 소드 호출도 레드 플래시의 요청도 있지만 사라의 지령하에 이루어진다. 사카우라에게 납치되었다가 토키무라 박사의 첫째 딸이라는 것이 밝혀지지만 반 플래시 현상으로 결국 친부모와 재회하지 못하고 헤어지게 된다. 자신의 부모와 가족을 유일하게 찾아냈고 바로 만날 수 있었던 멤버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라 본인은 지구를 지키는 전사로서의 분분을 지키며 망설임 없이 신디사이저를 향해 프리즘 슈터를 발사하는 장면은 팬들에게 도리어 안타까움을 느끼게 했던 장면이다. 룬은 1살 때 유괴되었으며 중력이 다른 별의 수십 배나 되는 위성인 핑크스타에서 자라 강한 점프력을 가지게 되었다. 지구 정도의 중력이라면 아예 공중부양 수준으로 점프가 가능하다. 사라와는 친구 사이로 동고동락하면서도 티격태격할 때도 있다. 11화의 수전사 자파와블이 아래서 깨어났을 때 처음 본 룰을 보고 엄마로 착각하기도 했다. 초반에는 곱슬머리 같은 더벅머리를 하고 있었지만 핫소가 지나면 지날수록 사라와 같은 헤어스타일로 바뀌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